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개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공시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샷 원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이 사회복지학개론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부터서는 이게 필수 과목이 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원점수 100점 만점이 반영되는 필수 과목이 되는데요. 아마 이번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까지도 생각해 보시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개론을 많이 선택해서 이 강의를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원샷 원킬 실전 문제 풀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인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실전 문제집에 대한 타이틀을 원샷 원킬로 잡았습니다. 원샷 원킬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 하나로 다양한, 그러니까 난도가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풀므로써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기출 동형의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기출문제보다는 실전 문제풀이가 조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실전 문제집은 약간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죠. 트레이닝 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하다 보면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기출문제가 좀 쉽게 느껴지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풀이가 실전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이 문제집이 2021년 나온 원샷 원킬 실전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은 이전의 문제집과는 좀 다르게 많은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촬영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의사 전달이 좀 잘 안 되고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 7월 달부터서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해서 올인원 과정, 기출문제 과정, 그 다음 필기노트 과정까지 모두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명료한 목소리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실강처럼 좀 재미는 좀 없겠지만 그래도 의사 전달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원샷 원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강이 폐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문제집은 실전 문제가 20회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종 파이널로 해볼 만한 문제들을 3회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이 뒤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바로 안에 해설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겠죠. 왜? 실전 문제니까.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는 그러한 파트 1, 파트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부록에는 최종 점검 모의고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풀어서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를 3회분을 넣고요. 뒤에 OCR 용지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취선을 따라서 절취를 하신 다음에 한번 마킹도 해보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파이널 점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앞에 문제가 있고 뒤에 이제 해설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장 가면은 그 문제 양식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전 감각을 좀 잘 익히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 인포메이션의 내용들은 제가 앞에서 올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핵심 요약 강의, 그것도 다 촬영을 여기서 했죠. 핵심 요약 강의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 강의라든지 필기노트 강의에서 앞에 있는 부분들의 인포메이션 내용들이 조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 포인트만 잡으면 첫 번째로는 국가직에 출제되었던 것들, 그 다음에 지방직에서 출제되었던 것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출제되었던 것들의 큰 영역별로 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공개된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국가직의 문제와 지방직의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 영역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책 영역과 실천 영역과 그 다음에 법령 영역, 이러한 파트만 쭉 보면은 한 14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됩니다. 우리 시험은 20문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좀 약함이 있다, 취약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필기노트 강의가 됐든 아니면 핵심 요약 강의가 됐든, 올인원 강의는 좀 늦었어요. 이미 지금 1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인원 과정보다는 핵심 요약 강의라든지 필기노트 강의를 계속해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게시판에 질문도 들어오고 뭐 커리어의 질문이 좀 많아요. 필기노트와 기출문제만 보겠다. 안 됩니다. 필기노트와 기출문제만 보면 나중에 시험 문제가 어려웠을 때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커리를 많이 추천해 주는 것이 다음과 같은 커리예요. 올인원 과정을 만약에 안 들었다라고 가정하고요. 올인원 과정을 다른 필수 과목 하느라고 못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핵심 요약 강의, 그 다음에 필기노트 강의,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 그 다음에 실전문제, 요 네 가지는 보셔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보셔야 아주 탄탄한 실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 한 번씩만 보는 게 아니라 2번 이상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2번 정도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올인원을 들었어요. 올인원을 작년 하반기에 올인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핵심 요약 강의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올인원 과정을 봤으면 이제 점검용으로 뭐랄까요, 마지막 정리용으로 필기노트 강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필기노트 강의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실전문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국가직 대비로는 족집계 특강을 안 할 거예요. 국가직 대비로는 안 하고 이 지방직, 사회복지직 시험 6월 달에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코로나도 좀 잠잠해질 것 같고 그때 정도면, 그래서 그때는 아마 공TV로 작년에도 했었는데 공TV로 해서 족집계 특강을 할 겁니다. 아주 짤막한 시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서 그거는 이제 실제 강의실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TV는 사회복지직 6월달 시험에 대해서는 족집계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법령 특강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령은 개정법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딱 임박해서 개정된 법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만 간추려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할 겁니다. 하는데 이제 실강이 녹록지 않으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올릴 건데요. 4월 달에 있는 국가직 시험 전에 개정법령하고 그 다음에 6월 달 시험 전에 개정법령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그건 해볼 생각입니다. 그건 강의가 많지 않아요. 뭐 한 강에서 2강 정도 아주 짧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령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법령 특강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집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실전 문제집은요, 되게 우리들이 복습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풀이만큼은 예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문제풀이는 기출문제풀이도 문제풀이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만큼은 기출이 됐던 실전이 됐던 간에 예습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거는 예습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순서가. 그러니까 예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푸는 거예요. 20문제에서 5개만 맞더라도 먼저 풀어야 돼요. 내가 실력이 바닥이어도 먼저 풀어야 돼요. 문제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자, 이거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해설을 보지 않고 그냥 자가 학습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채점을 매요. 자, 채점을 맺습니다. 채점 맺으면 틀린 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예습할 때, 이거 잘 모르겠는데 찍잖아요. 스탑워치 12분 정도 해놓고 12분이 딱 좋아요. OCR 용지 체킹 안 하고, 체킹 안 하는, 그 체킹하는 시간 없이 딱 12분 정도 스탑워치 딱 눌러놓고 풀어요. 이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12분 동안에 20문제를 샥 푸는 거예요. 자, 풀었다. 그리고 나서 채점을 매면 틀린 게 나와요. 그런데 몰라서 틀린 것도 있고요. 찍어서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찍어서 맞은 문제도 있어요. 이건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서 맞춘 것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건 다음에 절대 안 틀려요. 이런 것이 다음에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문제풀이는. 뭐 기출을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 기출은. 제가 게시판에 보면 요즘은 기출 문제보다는 필기 노트라든지 실전 문제, 여기에 좀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커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는데, 문제풀이는 먼저 예습을 하시고, 두 번째 채점을 하시고, 세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습을 하셔라. 이렇게 하면 완벽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강의는 어떻게 되느냐? 강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복습을 하기 전에 강의를 보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푸셨어요. 채점 맸어요. 채점을 맸어요. 그 다음에 강의를 보는 거예요.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이 있을 거다. 세 못 친 부분이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포스트잇에 잘 적어야죠. 저는 이 원샷 원킬을 가지고 지방직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원샷 원킬 강의는요, 10문제씩 잘라서 할 거예요. 10문제씩 잘라서 하면은 지금 23회분이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6강이 나와요. 46강이 나오죠. 근데 제가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전 문제는 저는 좀 자세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필기를 완전히 많이 한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에다가 써드리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잘 적어 놓으면 나중에 쭉 이 문제집으로 하나의 단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회부터 20회분이 있잖아요. 앞에 실전 문제가. 앞에 부분 1회부터 한 10회 정도, 절반 정도는요, 문제가 길어요. 문제가 길어요, 지문이. 왜냐하면 실전 문제 집이지만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있잖아요. 그럼 실천 모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실천 모델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실전 문제집에다가 실천 모델 문제를 세 문제 낼 수 없어요. 한 문제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를 낼 때 여러 가지 모델을 세팅해 놓은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책에서 많은 정책의 모형이 있잖아요. 그죠? 학자들도 많고. 그러면 모형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아주 단순한 모형의 문제보다는 그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의 학자, 여러 명의 학자, 여러 가지의 모형,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놓은 것이 전반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부 한 10회 정도에서 많이 트레이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11회, 12회, 13회 갈 때 점수가 잘 나오겠죠.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 20회부터 반대로 올래. 그러면 안 돼요. 1회부터 가셔야 돼. 제 의도는
1회부터서 트레이닝이 막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기출동영에서는 거의 90점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을. 그래서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돼요.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복습을 꼭 하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1회 풀고 그 다음에 1회 강의 듣고 2회 풀고 2회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1회, 2회, 3회 한꺼번에 하고 1회, 2회, 3회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5회까지는 가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그거는. 그래서 1회씩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 길어봤자 3회, 60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을 미리 할 때 1회분 풀면 조금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자신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문제풀이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회만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근데 나는 이론도 많이 했고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3회 정도 풀고 그 다음에 채점 매고 그 다음에 강의를 기다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강의를 할 때 10문제씩 잘라서 한다겠어요. 그러면은 예상되는 강의 수는 46강이 됩니다. 46강.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부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부가적 문제 플러스 알파예요. 예전에 실강에서는 원샷 원킬 문제집을 나가고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1회분씩 모의고사를 봤어요. 이렇게 배포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 매서 성적 좋으면 10,000원씩 현금으로 줬어요. 이런 것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부가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부가적인 문제를 드리진 않아요. 부가적인 문제는 공단기 모의고사가 있어요. 많이 보고 계시죠? 공단기 모의고사. 작년 9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5월까지 정도. 공단기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모의고사 출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5월달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봐보세요. 작년 9월달부터서 제가 5월달까지 문제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도 했어요. 매일 강의가 올라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9, 10, 11, 12, 1, 2, 3, 4, 5 이게 이제 9회분이 되죠. 9회분이 돼요. 7월달부터 해도 돼요. 7월달부터도 있어요. 7월달부터 했거든요. 계속. 그러면은 7월달부터 보면은 11회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그래도 문제가 부족해 더 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은 부가적인 문제로 족집게 특강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족집게 특강 문제는 제가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것은 법령이 있어서 법령이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족집게 특강 문제만큼은 2021년 것을 보시는 게 좋아요. 2020년 거 놔두고 2021년 것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추후 진행하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방직 대비로 한다. 지방직 대비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족집게 특강 문제 할 때 항상 60문제 하거든요. 60문제. 60문제면 3회분이잖아요. 60문제를 할 겁니다. 이번에도. 자, 그러면 부가적인 문제가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었죠? 실전 문제 풀었죠? 여기 부가적인 문제, 공단기 모의고사에 족집게 특강 문제까지 풀면 여기까지 하면 돼요. 더 이상 안 풀어도 돼요.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학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공시 준비를 위한 사회복지학 선생님들이 많아요. 이 선생님 거 모의고사 풀고 이 선생님 거 모의고사 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쓰는 용어가 좀 달라요. 그리고 문제 출제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점수가 이 교수한테는 잘 나오는데 가르침을 받은 이 선생님한테는 잘 나오는데 왜? 코드가 맞춰졌으니까. 잘 나오는데 다른 선생님 것은 잘 안 나오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문제를 아주 지엽적으로 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쉽게 내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주로 이론 수업을 들었던 기출문제 풀이를 들었던 필기 노트 강의를 들었던 그 교수님의 강의를 쭉 믿고 가는 게 점수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안 타고 안정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바꾸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강사를 여러 번 바꾸어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제자들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권면해요. 바꾸지 마. 강사 바꾸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죠. 이론 강의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절대는 안 맞아.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정보가 없어갖고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때는 빨리 바꾸는 게 좋죠. 그때는 신속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코드도 안 맞는데 계속 잡고 있으면은 그거는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뭐 이 정도면 코드 맞아. 그러면 그 부분 믿고 가는 거예요.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합격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정도 정리를 하죠. 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뭐 제가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사회복지학개론 보호직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공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보호직 공고는 났으니까 또 이번에 적게 뽑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달에 이 사회복지학개론을 공부했으니까 보호직 시험 놓치지 말고 공부하세요. 실제적으로 이런 제자도 있어요. 나는 사회복지직이 주 목표예요. 그런데 국가직 시험 볼 때 그분이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점수가 아주 그냥 잘 나온 거예요. 합격을 했어요. 국가직 필기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10명에 9명, 8명은요. 국가직의 점수가 높잖아요. 나중에 지방직 점수가 떨어져요. 왜? 나는 국가직 필기 합격해 놨으니까 마음이 느슨해진 거죠. 그래서 보호직 공무원 하고 있는 제자가 상당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보호직이 내 주목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4월 달에 있는 보호직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죠. 법무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호직에 관심이 없었는데 라고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국가직에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복지직의 채용은요.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거의 막차잖아요. 2020년까지는 많이 뽑는다라고 했어요. 2022년까지는 많이 뽑는다라고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2020년에 3,000명 정도 이상, 3,000명 이상을 뽑았어요. 저는 그 정도 뽑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 이번에 국가직도 생활, 안전, 복지 이런 쪽에 채용 인원이 많아요. 하나 또 조금 좋지 않은 일인데 우리들한테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 취약계층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적인 도움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채용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 되게 수도권 쪽이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 환경이 변했죠. 2021년에는 한 곳만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시 지원했다. 근데 내가 예전에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살았어. 그러면 경기도도 지원하느냐? 그게 안 돼요. 한 곳만 해야 돼요. 서울시는 지역 제한이 없어요. 저는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에 이제까지 쭉 살고 있는 데가
전라도 광주다. 그러면은 광주 쓸 수 있잖아요. 서울도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나는 서울 쓸래. 그러면 서울 쓰면은 광주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2021년에 바뀐 제도예요. 생각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인 거예요. 어차피 시험은 한 곳만 가는 거잖아요. 시험은 한 곳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작전이 아주 심각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그러겠죠, 여러분. 원서 쓸 때. 그래서 이 교재 앞에 보면 2020년에 필기 합격 컷입니다. 최종 합격 컷이 아니라 그것도 물어보시던데 이 커트라인은 필기 합격 컷이에요. 최종 합격 컷은 공개가 안 되니까 몰라요. 그래서 필기 합격 컷을 보시고 이제 내가 여기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원서를 쓸 수 있는 곳은 예전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주소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예전에 3년 살았던 데 이상 그 다음에 서울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곳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원서 쓸 때. 그러니까 눈치 작전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수도권을 좀 많이 권장해요. 수도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아래에 있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경기도에 산 적이 있다. 그러면 경기도 쓰길 바래요. 네. 서울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서울은 아마 이번에 채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 경기도가 코로나로 인한 그 확진자가 많았고 또 사회 취약계층들이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경기도와 서울이 이제까지 가장 많이 뽑아줬어요. 앞으로도 뽑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지역, 나는 우리 지역을 지킬래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합격을 좀 목표로 한다면 경기도나 서울 이쪽으로 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 커트라인 봐보세요. 그리 높지 않아요. 채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 이 커트라인이 다 달라서 상당히 이제 점수가 나는 이쪽 지역 썼으면 합격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제자들도 많았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서 접수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시죠. 나중에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도 드리고 그 다음에 권고도 해드리고 조언이요. 그것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원킬의 그 실전 문제풀이의 OT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채용 전망이 그리 나쁘진 않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좀 많이 힘드시죠? 그죠? 마음대로 어디 커피숍에 가서 공부도 못하고 커피도 못 마시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확진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 사람들 보니까 자가격리하는 것도 힘들고 또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공부도 안 되고요. 건강관리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잘 세워서 너무 무리하지는 않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원샷 원킬 실전 문제풀이 1회차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8일 날 이루어질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